자, 21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전무 백선은 공전무 카페에 그 인증 사진만 올리면 무료로 자료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다른 사이트에서는 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공부하고 있는 인증 사진 올리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자료 무료로 받으셔서 올해 시험에 모두 다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21번부터 계속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자료 받아서 그 해설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21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틀린 건데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소위 권리금, 4번은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10번 이상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즉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이게 뭐냐면 직원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가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장은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계약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판례는 그건 네 주관적 주인 관점에서 개업공개사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객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고객,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죠.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그래서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에 보니까 6개월마다 실시한다. X입니다. 분기별로. 시험에 3개월마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법조문에 분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2번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보고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이 되겠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라는 것.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죠. 기본 모니터링은 30일이 되겠습니다. 30일. 숫자 꼭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중대한 과실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경미한 과실도 포함됩니다. 그냥 고의과실입니다. 모든 고의가 되겠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업무보정 설정해야 된다. X입니다. 업무보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아무거나 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3개 있으면 3개 3억이고요. 주된 사무소 2억이니까 5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주된 사무소 2억 원 이상이니까요.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무자격자라도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고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고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차에 관한 게 아니라 매매에 관한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고요. 동일 세 번 들어갔다는 말은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매매에 대한 금액, 매매에 대한 보수 한 번만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일 X고요. 자, 모니터링 시행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4번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는 오로지 위반 시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년에 1000만 원, 지정 취소가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2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고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해야 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개월 초과할 수 없고요.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자격 취소는 청문이고요. 자격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죠. 이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자,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가 아니라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반납이 7일 이내죠. 반납은 7일이고 보고는 5일 이내에 보고를 합니다. 5번 틀렸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5일. 5일이라는 숫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7번 틀린 것인데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책임자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이 말 없다고 X 이런 분도 있는데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을 대답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특수법인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하면 그건 물론 X죠.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바닥 면적과 상관없이 이종건생이다. X입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의 중개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는 1종건생이고요.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이죠. 그 다음에 성명 필요직기 대상입니다.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정해진 서식 없습니다. 법정 서식.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맞네요. 거짓계약서 적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소공은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표준서식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시옷 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하되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5번이 답이네요. 틀린 것 4개입니다. 실제 시험에 작년에 이런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40%가 박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몇 개인가 이렇게 안 나오고 보기를 기억, 니은 주게 되겠죠. 조금 더 실제 시험보다는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 29번 기출문제입니다. 성명, 소연 등 광고할 때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사물 소재지도 명시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자, 포상금 최대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 이런 거는 포상금은 이렇게 값을 해가지고 A, B, C, D까지 있나요? 네, D까지 있으면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A를 고발했고 검사가 기소중지 포상금 안 나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뭡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 무부양, 광시, 공시입니다. 무등록,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역,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하는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중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대여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공소제기했고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나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나오죠. 공소제기라는 건 재판에 회부하면 포상금 나옵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아도. 2명이 같이 왔으니까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이거 25만 원씩 받는 거죠? 25만 원씩 포상금 받습니다.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이것도 포상금 안 나오고요. 둘 다 포상금 안 나옵니다. D는 등록증을 대여한 D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D도 안 나오고요.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포상금 계산하는 게 기출문제 3번 출제됐습니다. 3번. 꼭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포상금이 2문제 시험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의 1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명시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이라고 했죠. 개개 입주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건축법상 허가받은 날,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 아닙니다. 착공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준공 날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방향,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이라고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이 아니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명시해야 되고 명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 허가받은 날이 아니라 준공한 날짜, 즉 건축 연한을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려고 이걸 명시하라고 한 거죠. 다 신축을 선호하잖아요. 건축 허가 받아놓고도 공사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32번 틀린 것입니다. 32번 틀린 것인데 1번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19명 이하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지체 없이.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보고한다고 했죠. 10일 이내 X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란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이거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짜매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네요. 맞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맞고, 이 5개네요. 5개 다 맞네요. 비협이 틀렸습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성명, 소연 등을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지금 다 해당될 수 있다고 했죠? 3년 이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는 3년에 3천만 원,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천만 원,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성명, 소연 등 비협처럼 이런 걸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비협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 신청 내린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내린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매수 신청들이 관련된 것은 모두 청문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할 의무가 없지만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해산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등록관청 반납하는 것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하는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5번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하고요.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34번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은 좀 시험에 잘 안 나왔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지문 중에서 헷갈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관할구역 내 안으로 옮겼습니다. 관할구역 안으로 옮긴 것 중에서 틀린 것입니다. 이전 신고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했는데 지금은 전입 신고하듯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자,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증의 변경사항만을 적어서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된다. X입니다. 원칙 재교부 예외 관할구역 안에서 지금 안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관할구역 안으로 옮기면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반드시 재교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고요. 기재사항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원본에다가 기재사항 변경해야 되니까 반드시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하지만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틀렸네요. 사무소 이전,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전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송부하는 서류도 꼭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36번 틀린 것입니다. 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된다.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제출하라고 합니다. 수료증을.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4번 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 후 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조원을 고용한 사장은 사장만 책임 있고 잘못한 직원 책임 없다. X죠. 자기 책임주의 원리라는 게 있죠. 당연히 잘못한 사람은 책임 있고요.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격증 따가지고 직원 되는 게 더 낫겠죠? 자, 37번 올해 2월 2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답은 5번이네요. 미지정 60입니다.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 150, 공업 150, 녹지지역 2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게 선매가 아니라 먼저 살매자입니다. 이거 살매자. 먼저 사는 게 선매인데 쉽게 말하면 우선 협상다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선 협상권을 갖는 게 선매제도입니다.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되겠습니다.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이게 맞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매 가격은 매입 가격이 아니고 감정 가격입니다. 10년 전에 1억에 샀는데 10년 후에 이게 1억에 사겠다고 하면 다른 매수인이 2억에 살 사람이 있는데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겠죠? 그래서 시세가 감정 가격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무조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1회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 가태료 한번 빠져도 2+1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3+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가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업무정지 1번, 가태료 2번, 가태료가 2번 들어갔네요.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다. 맞습니다. 3+1인데 이 3+1에는 반드시 가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가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1번처럼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가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업무정지 사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어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이 답이네요. 5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2년 이내에 2번 이상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중요하네요. 2022년 1월 1일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전속중개계약 시 공통적인 거 아닌 것. 이 바닥면 상태 이게 올해 신설됐다고 했죠. 요건 확인 설명만 한 내용이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5번 5개입니다. 바닥면의 상태, 그 다음에 공시지가 요거는 정보 공개만 할 내용이라고요. 물론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 안 해도 되지만 토지 이용 계획, 중개보수 산출 내역, 취득 시 부담할 조세, 바닥면 상태 요 4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신고사항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